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한 30분 정도 녹화할 건데요. 보통 이제 정시랑 수시랑 고민을 하다가 수시 내신이 어떤 이유로 망가져서 이제 정시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극단적으로 정시를 결정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학교 그만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왜 하냐고, 이거 정시만 할 건데. 그러면 그만두고 성공적으로 할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만 다닌다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분명히 배울 것도 있고, 자, 정시만 시킨다고 하면 고3 때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고2나 고1 때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 배워야 될,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게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걸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하면서도 정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학생들이 말했을 때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면 학교에서 그거를 휩쓸리게 얘기하면 그걸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자, 수시할 때는 수행평가를 중간 플러스 기말하고 거기다 수행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수행평가를 만점을 맞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이게 만점 10점은 어려운데 8점은 받을만 하거든요. 그러면 정시할 때는 8점 맞아도 됩니다. 단 기준은 시간이 짧게 걸리면 짧게 압축해서라도 10점을 맞도록 노력하잖아요. 네. 개인 능력이 늘어납니다.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는 수행평가는 최대한 적당하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속도감을 내서, 점수가 목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도감이 목표가 되는 거죠. 빠르게 숙제를 한 다음에, 왜? 숙제를 하고 생활을 하고 정시를 한다고. 자, 정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나 정시를 하겠다고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쟤는 정시충이기 때문에, 요즘 충자 돌리는 게 충성, 벌레충인데, 정시충이기 때문에 쟤는 정시충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하면 그 아이의 다른 행동이 이해되고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찍 정시충임을 선언해버리면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제 내신 희생해주니까 일단은 그래 너 정시야 하고 좋아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내신을 할 때 이건 최대한이 아니라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이게 올인해야 돼요, 올인. 올인해야 돼요, 올인.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만을 생각해야 돼요. 실력이 없어도 내신 점수만 되면 돼.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적당하게, 여기가 최대한이에요, 적당하게 아니라.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시간된 효율로 맞을 수 있는 최대한 점수를 맞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틀렸죠. 자, 그러니까 최대한 점수를 맞는다는 건 뭐냐면, 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죠? 나중에, 만약에 내가 교대를 본다고 딱 치면, 내신이 다 필요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정시 점수를 엄청만 맞았는데, 이걸 최대한 못 챙겨서, 해코치가, 아니면 실패를 하지 않는 그런 선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몰아붙여갖고 시험 기간에 2주나 3주는 수시만 하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네. 다 때려치고. 어렵지 않나요? 자, 상장도 최대한 필요 없었어요. 상장 숫자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면. 최대한 90장을 상을 탔는데 3년 동안. 네. 이게 상장이 이게 반영되는 개수가 일정 개수가 있어요. 상장 비율이 있으니까. 전체 비문학에서. 그러니까 비교과에서. 그러니까 최대한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관련되는, 연관되는 상장만 타가는 거예요. 몇 개나. 그러니까 최대한이 아니에요. 이것도 얻어 걸리는 거. 이게 얻어 걸리는데 정시를 할 때 흥이 나요. 그거를 하면 재밌고. 네. 그럼 정시 공부 지겹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을 타서 놓는 거는 내신 1, 2점 놓는 거보다 나중에 내신을 하나도 안 써먹었을 때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독서. 이게 수시를 할 때는 세부특기와 연관되는, 세부특기 사항에 쓸 수 있는 교과와 심화되는, 연관되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요? 정시할 때는. 읽고 싶은 거면 읽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거 몇 개만 읽은 기에 기왕이면 올리자. 7개 읽는 이거는 뭐라고요? 세부특기, 교과 심화되는 것만, 진로와 관련되는 것만 신경 써서 쓰는 거고, 이건 자유롭게 올리면 돼.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세특을 쓸 때, 이거는 정성을 들여서 뭐라고요? 전체를 다 놔요, 전국과를.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세특은. 수능 집중 과목만 열심히, 아무것도 안 넣기도 그렇고, 수능 과목만 열심히 해서 그 과목 타갖고 이거만 대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아리는 이렇게 수시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해서 동아리 뭐 하고 잖아요. 요거 정시할 때도 열심히 해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다만 뭐라고요? 나 정시충이다. 내가 니네는 줬지만 나 정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은 최대한 줄여줘라. 니네도 수시하려면 시간 모자라지만 얘네는 시간이 많이 들여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는 이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이 덜 드는 걸 맡겨줘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나는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애들. 네. 아니네? 그죠. 안 그러면 나 안 하겠다. 그죠. 이 대회도, 자, 수학 경시대회 나가야죠. 수능에 나오잖아. 과학 경시대회 나가야죠. 나갔는데 상을 타는 결과는 필요 없다고. 하는 과정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능 점수나 이걸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 그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죠. 이거는 결과가 중요하죠? 그죠. 필수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모고를 하는데 이것도 빡세게 하고 싶지만 뜻대로 빡세게 안 돼요. 그죠. 힘들죠. 이거는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 모의고사 점수를 실제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과정상의 여러 번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자기가. 네. 스스로. 네. 시험 보듯이. 네. 이거는 뭐라고요? 그거 하나 보고, 대략 어느 정도 수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변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학생이 뽑아놓은 그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 이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시와 정시는 그렇습니다. 자, 내가 수시를 해야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네. 자, 수업 시간에 내가 정시하는 과목이 특정되는 과목. 그럼 정시 과목은 진짜 집중해서 듣는다고 쳐요. 그런데 네가 수시 내신만 보는 과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3 때도 똑같이 아이들한테 일어나요. 이런 일이. 네. 그러면 수시에서 이게 정시 시험 안 보는 과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편하게 수업을 집중해서 편하게 수업을 들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암기하고 쓰고 해서 끝내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복습을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집중해서 듣고 복습을 안 해도 되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공이 수업 시간의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도를 높일 과목하고 집중도를 안 높일 과목은 학교에 미안하지만 철저히 쉬어야 돼요. 쉰다는 게 뭐라고요? 졸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수업 집중도를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야 돼요. 시간표에다가. 이해됐나요? 네. 하루 종일 집중할 능력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과목은 필사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색깔하고 어느 정도 집중해서 듣자 하고 정말 쉬자라는 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효용성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네. 수업. 네. 이해됐나요? 네. 자, 두 번째는 자, 수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진도를 보면
이 과목에서는 A 진도를 나가잖아요. 이 A만큼. 네. 그러면 이제 정시는 A 진도를 해야 되는데 수시는 지금 A를 나가잖아요. 소문자 A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수시에서는 지금 미적 2만 나가잖아요. 네. 미적 2만 나가는데 지금 정시에서는 미적 2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짜는 게 아니라 소제목, 테마별로 그래서 이차함수의 근해 공식이냐 아니면 삼각함수의 활용이냐 이렇게 소제목별로 배치를 해야 돼. 공부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미적2가 나오면 당연히 이 시험 기간 전에 만약에 2주는 이걸 하더라도 네. 이 전에는 미적1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한참 떨어졌으면 수1이나 수2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소제목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수원 중에서 어느 파트, 수2 중에서 어느 파트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정시 공부 못해요. 네. 애들이 지금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수원 처음부터 다 하는 동안 수2 안 하고 이런 게 안 돼요. 많이 틀리는 우선순위부터 메꾸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찢어진 옷이 있으면 여기 짜게졌죠? 네. 여기를 완전히 재봉틀로 쳐서 메꾸죠? 네. 유더기가 돼도 이렇게 먼저 메꾸는 거예요. 메꾼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터 도색을 시작하면 새 자동차 되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수시를 도움 주는 수시에 해치지 않은 정시 계획을 방학 동안에 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 수시는 학기 중에는 맞춰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버텨내지 못해요. 혼자 떨어지고 외롭고. 네. 그러면 요거 방학 동안에는 이게 완전히 잊고 방학 동안에 정시만 나가는 거죠. 근데 학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가더라도 자, 중간고사고는 한 달, 기말고사고는 한 달 말고 여기는 뭐라고요? 정시, 수시, 정시, 수시, 수시 2달. 정시 2달. 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주마다 일정, 자, 학습 누적 기록부라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쓰죠. 이거 알죠? 네. 이 기록부도 써와야 2주에 한 번씩 컨트롤을 딱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하고 아이디어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기록을 해오시면 그걸 정시로 바꿔주는 법을 계속 아이디어를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쌤 이거는 친구들 관계에서 안 할 수가 없었고 이건 선생님 관계에서 안 할 수가 없고 다 이렇게 돼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걸 시간을 압축시키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정시도 안 되고 수시도 안 되고 다 뭐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이걸 두 개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수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현재 이 정시를 나가는 애들은 이 내신하고 이거하고 2등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정시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시가게. 2등급 이상이 차이가 나면 이 정시를 망해도 내신만큼이 나가요. 나중에 대학을. 그런데 이 2등급 이상 차는 애가 난 정시로 달리겠다 그러면 무서워요. 더 올라가요. 집중이 되니까.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기록을 해온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 전에 이렇게 1주 단위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 이제 정시 수시 정시 수시죠. 네. 근데 요것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죠. 정시를 뽑아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2주 단위로 대략적인 계획 이거 보세요. 이렇게 대략적이라도 보세요. 대략적이라도 계획을 짜면 그러면 이거랑 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천을 동시에 작성 안 하면 정시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계획을 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냥 학교에서 자퇴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러냐. 네. 첫 번째는 검정고시 뭐 별건 아닌데 검정고시를 신경 쓰고 혼자서 했을 때 페이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컨트롤하는 게 상구는 엄청나게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100명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 여기서 수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럼 이걸 통째로 정시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정시를 하면 이 수시 시간에 정시를 하면 그럼 정시 공부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수시를 따라가면서 어쨌든 수시를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해나가는데 자 수시하고 정시하고 공부가 혼동될 때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수시 시간에 뭐 하면 돼요? 이거 뭐 다른 거 뭐 하지 정시? 했을 때 네. 뭐 하면 돼요? 수학만 하면 돼요. 다. 어떤 과목이든 다 수학으로 대체해서 수학을 하면 돼요. 네. 왜요? 왜요? 수학은 2년 걸려요. 2년에서 3년. 만점 맞는데. 네. 국어는 3개월 걸립니다. 네. 영어는 6개월 걸리고. 탐구는 2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몇 년 걸려요? 3년 어떤 애는. 너도 2년. 보통 공부에서는. 근데 수업 시간에 하면 그게 땡겨져요. 쭉. 자, 수학은 자, 어떤 수업을 나가죠? 네. 수학을 하나를 이렇게 조그마한 노트에다 써놨죠? 네. 수첩에다가. 옆에다 너 수업합에서 이렇게 노트 펴놓고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이거 외워도 되죠? 네.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내가 수학 모르는 거 20개를 써서 하루에 20개씩 쓰면 1년 외우잖아요? 네. 그럼 수학 1등급 나오는데? 에? 네. 빈 시간에 20개 못 외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시간인데 깨어있는 시간이야. 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하라고요? 수학. 수학 암기. 풀 시간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선생님 쳐다봐요. 그죠. 같이 하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놨는데 이걸 세 문제, 네 문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내용 이렇게 체크하고 개념 써놓고 해서 외울 수 있게 해놓으면 자꾸 외우려고 하면 한 시간에 5개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울 수 있어요. 5개인데 오늘 5시간 하면 25개 외웠네요. 네. 자, 수학이 해결되면 국어하고 탐구잖아요. 네. 역사랑. 네. 역사 탐구 방학 동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국어 내가 뭐라 그랬어요? 3개월. 수학만 해결하시면 돼요. 선생님 진도를 이걸 네가 이해할 수 있게 끌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니 자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수학 국어하고 수학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힘들죠. 아, 돼요. 왜 그러냐면 국어 수업 듣다가 요거 한 문제 뭐 잠깐 슬쩍보면 돼요. 한 문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되네요. 영어 하면서 수학할 수 있어요? 영어 하다 선생님이 잡담하면 수학 하나 외우면 돼. 수학하면서 당연히 수학할 수 있죠? 네. 과학하면서 수학할 수 있어요? 네. 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여기 과학을 하는데 네. 저는 곽쌤 아우 저는 화환하고 생화나요. 화환하고 생투예요. 지학이야. 지학하는데 쭈루룩 봤는데 그 사이사이에 화학하면 너 왜 화학해? 아, 저 정시 화학. 그런 다음에 지학 숙제도 꼬박꼬박 냈어. 문제는 없었어. 그러면 화학 있는 거 요점 정리 이때 보면 뭐라고 하세요? 걸리더라도 들어온다겠죠. 네. 이해돼요? 네. 요령이 있어야지. 과학하는 날 수학하고 국어하는 날. 야, 국어하는 날은 국어 틀린 거 외우면 되잖아. 아닌가요? 영어 하는 날은 영어 틀린 거 외우면 되고 수학하는 날은 수학 틀린 거 외우면 되고 네. 수업 시간에 네. 야, 이 진도는 내신이고 네. 그거를 배우면서 정시에 도움이 되면 쉽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시험이 늘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정시에서 외워야 될 요점 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되잖아. 네. 아닌가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했을 때 네. 이 과목을 해봐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또 뭐 있어요? 뭐 있죠 또? 없네요? 그죠? 그럼 탐구 시간에 탐구하라고요.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네. 영어 시간에 영어하고. 네. 근데 영어 시간에 자 내신은 이 내용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되죠. 네. 근데 정시는 단어 외우면 되죠.
그러면 영어 단어를 계속 외우면서 영어 하면 되죠. 네. 됐네요. 그럼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은 필요 없죠. 네. 자, 수학은 학교에서 나가는 거 다 나가고 나머지 비슷한 거기에 있는 공식 넣고 공식만 계속 수학 시간에 반복해서 3달을 외웠다고 쳐봐요. 그럼 공식 도사 되겠네. 아닌가요? 그죠. 자, 국어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막 요점 정리 체크해갖고 쭉 연결해서 주제도 찾고 체크해갖고 이렇게 끊고 하는 것만 계속 연습하면 체크법 연습되겠네. 아니 수업이 그렇다고요. 제 시간에 자기 거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수시가 아니라요 정시 공부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이 차이죠. 수시는 천천히 듣고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외워서 푸는 건데 정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이걸 여러 번 보고 빠르게 보고 다시 안 보게도 보고 늦으면 더 빠르게 뭔가 플러스 알파로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수시나 정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근데 나는 화학, 생물하는데 지구과학하고 물리하면 물리 시간에 시험 전 단계는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이 공식을. 그럼 수업 들어야지. 네, 들어야죠. 왜? 비문학에 나올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냥 나가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화학 외우면 안 돼? 화학식 써놓은 거? 네. 그러면 야자 시간에 이렇게 보잖아요.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정도로 할 거 아니에요, 야자. 네. 정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학. 네. 그러면 수학하고 어떤 과목하고 수학하고 어떤 과목하고 수학하고 어떤 과목하면 되나요? 맞아요? 네. 그럼 수학 3번, 수학. 그러면 그 다음 뭐야? 국어, 탐구, 역사. 끝이네요. 네. 당연히 정해졌어요, 정시틀은. 공부하는 거. 네. 당연히 탐구를 하는데 탐구, 역사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러면 역사는 토요일, 일요일만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든 아니면 이렇게 나와도 돼요. 네. 이걸 했을 때 월요일은 화학, 그 다음에 생물, 화학, 생물, 화학, 생물, 화학, 생물 무한 반복하면 되네요. 네. 이거 역사 했다가 또 뭐 있어요? 봐야 될 게. 순간 없나? 역사했다가 숙제했다가 역사했다가 숙제했다가 역사했다가 숙제했다 하면 되네요. 네. 그거 정해졌어요 이게. 네. 정해졌다고 공부하는 게 뻔히. 네. 근데 비율상으로는 지금은 이런 거 똑같아요. 왜 국어 30분 이게 60분이 수학 60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국어를 30분밖에 안 해요? 아니 지금 겨울방학 때 해도 된다니까? 네. 수학을 만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차이로 갈린다니까? 네. 할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든다니까? 네. 자, 정시 공부를 해나가는 마인드를 잠깐 얘기해 주는 거야. 수시 정시에서. 저 질문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없습니다. 자, 수시하고 정시인데 지금 이제 정시로 완전히 결정했기 때문에 안 넘어가져요, 이제. 그리고 아깝고. 그럼 본인이 왜 컨트롤 실패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한계치가 낮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해돼요? 이만큼 공부해야 된다라는 한계치가 낮았고 이해되세요?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계치가 낮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선행을 하고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적었고 애들이 좀 하고 왔구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머지 기타 활동이 너무 많았어요. 독하게 그냥 내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계치가 낮으면서 선행을 못했는데 나머지 활동을 맡으니까 그냥 본인이 이 순간적으로 능력고 땜빵할 수 있는 등급만 딱 나오고 이해는 했는데 점수화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수시를 버려서 정시를 한다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수학은 뭐라고요? 수학 80%. 네. 수학 70%. 네. 나머지 뭐라고요? 국어하고 탐구가 30%잖아. 네. 근데 영어는 뭐라고요? 영어요? 영어는 영어 시간만 해서 1등급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네. 영어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뭐 하는데? 본문 통째로 외우세요. 수업 받는 내용. 네. 본문 통째로 외우고 네.
나중에 영어 오면 따로 한번 속도 빠르게 독해하는 거, 정리하는 거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근데 영어도 올릴 수 있어요. 영어를 모의고사에서 2등급 맞은 적 있잖아. 네. 아, 서울대 50%가 2등급이었는데 정시. 네. 필요해요? 서울대 정시 50%가 2등급이었다고 영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수학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도 해야죠. 몇 점 맞으면 좋죠. 그럼 서울대 수석 입학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0.2점 차이예요. 서울대 가는데.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영어 외우고, 단어 외우고, 영어 문장 외우고, 빠르게 독해하는 건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건 제껴놓고, 국사도 좀 제껴놓고, 제2외국어도 제껴놓고, 왜? 제2외국어 필요 없어, 서울대 못 가면. 필요 없죠. 국사도 이거 감점형이요. 필요 없어. 영어도 그래. 현재 상황에 그래. 네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수학 70%에 국어 탐구인데, 탐구는 오면 수업해 줄 거잖아. 네. 국어도 오면 수업해 줄 거잖아. 정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오답 문제만 많이 만들어 오면 돼. 오답 문제요. 오답하고 정리하고 왜 제가 틀렸는지. 많이 풀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풀어오면 돼. 네. 예. 이거는 뭐라고? 지금 시간도 안 맞춰도 돼. 그냥 모르는 것만 자꾸 찾아와. 네. 그냥 오순순히 찾으면 되니까. 네. 수학은 진도 나가주는데 진도로 모자란다고 내 얘기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수학은 네가 하루에 네가 모르겠다 생각한 5개에서 10개를 사서 외울 수 있으면 대박이라고. 그걸 다 써와. A4 한 장에. 그러면 저 쌤이 다 풀어줄 거야. 네. 이해됐어요? 모르는 문제요? 네. 네. 공부하다가. 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전에 수학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네가 이걸 풀었는데 맞추는 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번 풀어갖고 틀렸으면 동그라미 1개예요. 네. 2번 풀어서 2번째 풀어가지고 알았어. 해설 보고 또 봤더니 그럼 2개예요. 3번째에서 알았어. 그럼 3개예요. 네.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다 써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한 번이면 요 한 번에 뭐 때문에 그런지 한 줄 정리. 네. 이렇게 2번에 틀렸으면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틀렸는지 3줄 정리. 네. 자, 이거는 뭐라고? 이걸 다 써온 다음에 어디서 걸렸는지 다 써오는 거지. 이거는 깨끗하게 쓴 다음에 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는 한 줄 정리는 나중에 A4에다 쭈르륵 한 줄씩 해갖고 쫙 누적해서 적으면 좋고요. 3줄 정리도 3줄 정리만 따로 해갖고 3줄 쓰고 2줄 띈 다음에 한 서너 줄 띄고 3줄 쓰고 이렇게 써오면 돼요. 네. 그러면 형이 이거 가지고 개념 수업을 해주고 이거 가지고 개념 수업을 해준 다음에 유사한 문제 찾아주고 네. 이거 가지고는 철저히 풀어주고 그지? 네. 이거 가지고는 언제 할지 연구를 하겠지. 네. 이게 오답 정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면 돼. 네. 이해됐나요? 네. 자, 지금 학생 상황에서 개념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너 여태까지 나봐봐. 공식 개념은 알았어요. 네. 그 유형 개념을 배우다가 끝났어요. 네. 이 유형 개념에 따로따로 연결되는 이 4가지의 문제풀이 방식에 나오는 계산 방법과 아이디어. 요쪽에서 또 오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요거랑 연결한 연결 개념. 자, 기본 개념, 유형 개념, 적용 개념, 연결 개념. 이거 2개 연결하는 개념. 했을 때, 이 기본 개념하고 유형 개념만 하고, 이게 뭐라고 해요? 적용 개념하고 연결 개념을 안 해가지고 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오면, 이것도 형이 정리를 해주겠지만, 형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어줄 때 보면, 이런 거는 꼭 기억해라, 이런 게 이런 거라고, 그런 거. 수학 가르치다 보면 요거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가르쳐주잖아, 갑자기. 네. 그게 이런 것들이라고. 이게 누적되고 쌓여야 풀리기 시작한다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속도를 늘려면 이걸 먼저 다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이걸 지금 강제로 나간 거예요. 5일 동안. 네, 그 다음 거를 나갈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이거는 실력이 쌓여야지고, 요 적용 개념하고 연결 개념은 점수가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수능은 아무리 내신처럼 공부를 내고 내신은 막상하게 오래 꼼꼼하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 나오거든. 네. 근데 수능은 시험 공부를 해야 나와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으면 점수가 나왔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유형이 안 나오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속도 있게 제 시간 안에 시험 조건에서 그걸 맞출 환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건 자체가 시험 조건이 아니면 시험 공부가 아니라고. 애들이 매산비를 매일 2단어씩 해도 점수가 왜 안 나오냐면 네. 매산비 할 때는 되는데 네. 현실에서는 문학도 풀고 화법도 풀고 작문도 풀고 그러다가 매산비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야. 매산비만 했던.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공부의 조건을 잡아야 되니까 최대한 시험 공부의 조건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 시간이 예를 들어 시험 보는 게 몇 분이에요? 수학 시간? 수능이 100분이요. 100분이면 90분 안에 이걸 9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수학은 한 번 공부하면 무조건. 네. 수능 시간 문제 개수는 몇 개 해야 돼요? 30개. 30개 이상이야 무조건. 난이도 쉬우면 30개에서 50개. 진도 팍팍 떠는. 자, 이렇게 보는, 시험을 보는 시간하고 한 문제로 2시간 해도 돼요. 공부하는 시간은 철저히 나눠야 돼, 정시생은. 이해돼요? 네. 한 문제를 1시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놔야 진도를 팍팍 나가고, 마친 거를 쫙쫙쫙쫙 지운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선시험 후 공부예요. 웃기지만. 자, 7등급은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시험을 봐야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문제라도 외우는 거예요. 모르면 뭐라고요?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90분 동안 풀었는데 30문제에서 20개 풀었는데 10개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90분 동안 딴짓하면 안 돼요. 그 문제라도 다 외우면 돼요. 네. 이해됐나요? 네. 문제를 다 외운 다음에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95점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모의고사가? 네. 다 해설을 보는 거예요. 해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95점 넘을 때 안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네. 그냥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시험 한 다음에 골라서 후 공부해. 왜? 이 골라서 선시험을 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할 거, 후에 공부할 걸 골라서 우선순위로 땜빵 해야지. 하나도 안 빼고 다 한다.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이럴 때는 하나도 안 빼고 다 하는 거예요. 국어를 이렇게 탐구, 국어 사라고 그러고 영어 사라고 했는데 영어를 놓고 수능 특강을 다 풀었는데 5개 틀렸다 그러면 하나도 안 빼고 다 해야지. 5개. 20개 틀렸다 그러면 다 해야지. 네. 근데 수능 특강을 봤는데 150개 틀렸다 그러면 뭐라고요?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나눠야 된다고 불려서. 우선적으로 맞힐 것부터 해야 된다고.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 차에서 이 정시, 수시는 뭐라고요? 수시는 이 정시는 뭐라고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유형을 정해서 풀어야 돼. 그러면 그 유형의 특성을 유형별로 이 문제는 어떤 순서로 푸는 것까지 완성이 돼야 돼. 그래야 공부법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틀린 걸 풀어오라는 하는 거야. 왜? 틀린 걸 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이론의 바탕으로 이렇게 가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정시 공부할 땐 이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봐 순서로. 해서 그거를 익숙하게 익히면 끝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돼. 수학이 많네요. 네.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